네, 약 2시간 15분 후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계 담판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양측은 모두 회담 성공을 바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두 정상 모두 승부사로 통하는 만큼 이 통 큰 협상이 나올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요. 김정은 위원장 두문불출하다가 어젯밤 9시쯤 싱가포르 투어에 나섰습니다. 뭔가 실무회담이 잘 됐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내 관광을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같은 비슷한 시각에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장이 만나서 마지막 3차 협상을 했던 거로 볼 적에는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 싱가포르식의 개혁 개방의 모델을 한번 좀 보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성급하게 그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제 공연장까지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좀 관광산업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 싱가포르의 야경을 지켜보고 식물원을 갔다, 그리고 샌즈 마리나 베이 호텔 갔다는 얘기를 듣고 원산을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원산을 항구로 개발하면서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거기 해변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아마 벤치마켓 할 수 있는 싱가포르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북한의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다 환영할 일이겠습니다만 그게 좀 관광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식으로 빨리 현금을 벌 수 있는 산업에 먼저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이제 김정은 정권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 경제를 정말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예. 어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셀카까지 찍기도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우산까지 동원해서 특급 경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시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최양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신이 있다. 나는 정상국가의 합리적인 지도자, 젊은 장군으로서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겠다. 이런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 네. 이 조선 중앙통신의 노동신문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대여한 전용기를 타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미국 맞습니다. 대통령과 담판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셀카를 찍고 관광객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여느 관광객들하고 다르지 않은 그냥 젊은 관광객으로 정말 보이고 그러는데 자, 2시간 이제 14분 후면은 세계 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심인데 김정은 위원장 과연 지금 보이는 저 인민복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한복까지는 준비를 안 했겠지만 양복을 입을지 네. 또 악수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이 악력 자랑하는 좀 악명이 높은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그렇게 할지 복장과 악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든가 두 번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아마 이번에도 인민복을 입고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인민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끄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과연 또 악수를 가지고 서로 기싸움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게 좀 요번엔 좀 서로 자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막판 담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하는 거 좀 자제하면서 굉장히 정통 의전에 맞는 형태로 굉장히 자제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로의 기싸움을 처음부터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상대방 국가라도 되게 우방이나 동맹의 지도자니까 좀 그렇게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 적대 국가의 원수,
지도자끼리 만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뭐 악수를 누가 더 세게 하느냐 갖고 기싸움을 하기에는 예. 조금 상황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잠시 뒤 어떻게 악수 외교를 맞습니다. 벌이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오늘 회담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뭐 하루 만에 끝나는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쯤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거의 하루 만에 끝날 거다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좀 연장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양국 정상의 이제 비행한 시간을 보면 17시간, 19시간인데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는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자리를 떠난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실무진도 그 싱가포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회담을 연장하면서라도 좀 더 결실을 얻으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 측에서는 뭐 2시에 떠나는 비행기를 벌써 준비해놨다 이런 소식을 흘리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한테 좀 이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오찬을 겸해서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처음에 2시간 단독 회담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 해서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정상회담 결렬을 선언하기에는 양국 정상이 그동안 투자한 시간 이것이 좀 아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출국 비행기를 미리 잡아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좀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압박, 그 겁박이라는 표현까지도 쓰죠. 그런 예. 발언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은 뭐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할 것이다. 로이터 네. 통신에서 어제 그런 네. 보도가 나왔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또 맞춰서 우린 그럼 오후 7시쯤 출발할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다 기싸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국 간의 기싸움이 팽팽하지만 핵 문제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점을 찾은 듯합니다. 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y're in fact moving quite rapidly, and we anticipate they will come to their logical conclusion even more quickly than we had anticipated. The ultimate objective we seek from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s not change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네, 결국에 이번 미북 정상회담 승패는 지금 이야기한 CVID 그리고 북한에게는 체제 보장을 해주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CVID만 확실히 하면은 체제 보장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적인 번영까지도 우리가 약속하겠다. 상원 인준까지 받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가장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CVID가 뭐 박히냐 안 박히느냐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 과거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갖고 사실 막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추해 볼 때 지금 북한이 CVID를 마지막까지 아직 수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CVID가 수용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혀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CVID와 CVIG가 동시에 이 문안에 어떠한 공동 선언이 되든 뭐 커뮤니케가 되든 그 합의 문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갖고 마지막 지금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야 할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실무진도 다 얘기를 했고 예. 마지막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좋다. 내가 CVID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통 크게 한번 이렇게 뭘 시해를 해주는 예.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실무진의 이제 손은 어느 정도 떠나고 이 정상 간의 개인기談판에 이제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네. 특이한 정상회담이 되죠. 사실 이게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되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일반적인 정상회담 할 때는 거의 모든 게 다 합의된 상태에서 그렇죠. 가는 거고 사실은 예. 사진을 찍는데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정도인데 네. 이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협상을 하는 정상회담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어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장은 정말 심야 3차례까지 회의를 맞습니다. 계속 이어가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실무회담을 벌였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결국 CBID라는 문구가 이 선언문에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CBID라고 명시는 못하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한의 패배가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것을 녹이고 풀어가지고 왜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풀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북한 측에서도 수용하기가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제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핵 없는 한반도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 선대의 유훈이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의 비핵화 조치는 취할 수 있다. 핵 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일정 정도 어떤 완곡한 표현으로 수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유언을 받드는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룩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북한 측의 체면을 손상하지도 않고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북한 측에 먼저 실행하는 그런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서로 수용하기 쉬운 윈윈 적인 이제 합의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CBID가 좀 다른 완곡한 표현으로 담길 거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문이 나오면 그나마 우리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단 우리로서는 CVID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핵화에 시간표가 정확히 들어가고 그렇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실 미사일 문제입니다. 미사일도 포기하느냐 안 포기하느냐 이 세 가지가 들어가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한다면은 이 북한이 완전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IAEA 플러스 P5 즉 핵국가들의 사찰을 수용할 것인가 어떠한 형태든지 사찰을 수용할 것인가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아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뭐 A냐 B냐 C냐 될 수 있는 그중에 몇 개가 빠지게 되면 또 이제 점수가 떨어지겠고 그것이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A 학점을 줄 수 있는 예. 정상회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확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배석자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존 볼튼 국가보좌관이 안보보좌관이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해서 북한의 반발을 샀던 인물 구태여 든 이유가 뭘까요? 구태여 넣어야죠. 구태여 넣어야 되나요? 북한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우리 협상팀에 포함을 시켜야지 협상력이 제고가 될 거 아닙니까? 백악관에 왔을 때 안 만나게 한 거는 뭐 손님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호흡을 조절할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예. 존 볼튼 이제 안보보좌관이 할 얘기는 다 했고 네. 오중의 역할을 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협상 전면에 나설 때였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배석자 차원이 간다면은 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정말 중요한 양보를 했다. 아니면 이건 기만 전술에 불과한다. 이렇게 즉각 판단을 내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예, 존 볼튼 보좌관이 장시간 북핵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존 볼튼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뭐 불화설이 있었고 큰 소리로 싸웠다 그러는데 그거는 오보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뭐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그 백악관 안에 들어가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그 자유롭게 교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정말 다각도에서 완전히 다루는데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요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성공적인 결실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하면서요.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종전 선언 뭐 당장이라도 서명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한국을 빼고 네. 미국과 북한 먼저 하고 네. 그 이후에 한국을 뭐 포함시키고 또 그 이후에 중국까지 그렇죠. 포함시키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단계화한 거죠. 처음에는 남북미로 가느냐 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예. 네. 결국 전쟁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었다는 점을 확인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종전선언은 사실은 어떤 서명을 한다. 이건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인 선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하나의 조치로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수준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종전선언을 할 것이고 그 종전선언에 따라서 이후에 한국 정부가 주장해왔던 남북미 아마 그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다면은 9월 유엔 총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9월 듭니다. 유엔 총회요. 그래서 7월 27일 저희가 그 휴전 뉴욕에서 협정이 맺어졌던 그 날보다는 예. 뉴욕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국제 무대에 등장한 건 사실 이번에 싱가포르 가는 거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유엔 총회에 간다는 건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총회에 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그렇게 삼자 간에 이루어지는 종전선언 이것 역시 아마 또 2차적인 체제 안전 보장의 의미를 가질 것이고 예. 중국이 포함되는 4자 종전선언은 아마 좀 더 진전이 있고 난 다음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재밌는 거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반응을 갖고 있던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이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정책이 최대한의 압박과 최대한의 관여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다면 관여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역시 통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예. 제가 어제 뭐 지인들을 좀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만나고 싱가포르도 뭐 싱가포르 정부에서 다 비용을 대서 내가 가는 거 아니냐. 쉽게 이 핵무기, 핵물질들, ICBM 다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기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핵무기를 갖고 있음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지금 예. 경제 제재 조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300개도 더 남아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외교적으로도 고립시키겠다. 즉 벌써 일부 동남아 국가라든가 중동, 아프리카에서 북한 외교관을 추천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삼중고를 갖다 버티기에는 핵으로서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핵무기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네. 우리가 이 합의가 파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러한 보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뭐 그 기술자까지 다 국외로 그렇죠. 빼내는 것까지 이야기를 근데 하지 그래서 않았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그렇네요.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아마 북한에 대해서 그 명단을 요구를 하겠죠. 그럼 그 예. 명단을 확인을 해 나가면서 하는 작업이 상당한 시간을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따라서 초기 조치에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일부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되겠죠. 좀 그래서 비핵화의 과정을 좀 단축시키되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현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비핵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출발 전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예. 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단상에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오늘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꼭 하고 싶겠죠. G7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고 또 이제 그
코미 FBI 국장하고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국내 정치와 여론에 알려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탓이 아니고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꼭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국제무대의 데뷔 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오늘 미국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이 한반도에서 CVID가 확실하게 이행이 돼서 이 북한도 뭐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 경제적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